우리는 일상 속에서 끊임없이 들으며 또 듣는다. 1970년대에는 트로트와 포크 음악이 주류를 이뤘고 80년에는 강변 가요제와 대학 가요제 등을 통해 다양한 락 음악이, 90년대에는 X세대로 대표되는 신세대 문화가 생기며 힙합과 댄스 음악, 아이돌 문화에 너도 나도 열광했다. 하지만 2000년대 들어서면부터 이전처럼 대표적인 한 장르가 시대를 이끌기보단 주류를 이뤘던 지난 시대의 것을 다시 다루며 재언급, 재활용하는 모습을 자주 접할 수 있다. 시대를 잘 보여주는 응답하라 시리즈, 지난 가수를 찾는 투유 프로젝트 슈가맨, 불후의 명곡 등 예능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1930년대 빅밴드 스윙 사운드를 기반으로 클래시컬하고 빈티지한 요소를 한데 녹인 아이유의 분홍신, 그리고 마돈나의 Like a Virgin을 떠올리게 하는 소년시대의 Lionheart. 음악 시장에서 사라진 장르인 1980년대 프리스타일 장르를 한국 최초로 선보인 원더걸스의 I Feel You 등을 통해 레트로 장르를 쉽게 들을 수 있다. 과거를 답습하고 이전의 것을 차용하여 현재라는 시간적 상황을 표현하는 이들이 시대 상황에 맞게 예술성 있게 활용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문화 속에서 음악 또한 예외를 벗어날 수 없으니 이른바 새로운 옛 음악, 음악의 장르 속에서도 레트로가 녹아있음을 느낄 수 있다. 한류의 물꼬를 트고 아시아를 넘어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한국의 걸그룹. 전 세계를 들썩이게 하는 한국의 걸그룹 시작은 무려 80년 전부터 이어졌다. 지난 세월을 바탕으로 새로운 생명을 얻는 음악에 대해 알아보기 전 레트로 펑키라는 이름으로 음악 활동 중인 작곡가 최현준 씨의 인터뷰를 들어보자. 어디서나 우리가 흔히 보고 접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재해석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걸 좀 과하지 않게 생각을 담아서 들려드리는 거죠. 레트로 음악을 하는 떠오르는 가수 혹은 앨범이 있다면 원더걸스의 I Feel You도 그렇고, 그리고 소녀시대 라이언홀트를 들으면은 딱 떠오르는 게 마돈나의 Like a Virgin 같은 곡이잖아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원더걸스의 I Feel You는 80년대 프리스타일 장르인데 라틴 아메리카의 한 커뮤니티에서 시작된 장르라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느낌을 되게 잘 낸 것 같고, 또 하나 더 제가 요즘에 되게 좋아하는 트와이스라는 그룹은 박지훈 씨 곡을 리메이크해서 냈는데 그것도 레트로 느낌이 나는 거니까 저는 그 곡도 되게 좋게 들었어요. 그런데 2000년대 들어서 이전처럼 새로운 장르가 시대를 대표한다기보다 지난 시대의 주류를 이뤘던 장르 음악이 변형을 거치면서 레트로 펑키도 그렇게 생각하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제 저희가 학교에서 어릴 때 배우잖아요. 과거를 그대로 답습하는 것은 좋지 않지만 과거에서 교훈을 얻어서 발전시키면 그게 좋은 것 같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음악도 마찬가지로 돌고 도는데, 이제 돌고 돌면서 그 시대가 원하는 것들이 조금씩 이제 추가되면서 나름 뭐 새로운 음악 같은 게 나온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뭐 그게 그대로 답습하는 것만 아니라면 뭐 굉장히 좋은 음악적 발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박진영 프로듀서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왜냐면 이제 그분 자체가 레트로이자 현재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그분이 데뷔하신 지가 벌써 몇십 년 된 거니까. 얼마 전에 그런 노래도 내셨다시피, 일단 그런 분이 프로듀싱을 했던 원더걸스의 I Feel You라는 곡은 정말 너무 좋게 들었어요. 일단 도입부부터 신디사이저 소리가 딱 나오면서,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나오는 킥, 스네어 같은 이제 비트 소스들도 너무 우리가 흔히 아는 80년대 그 프리스타일 장르가 확실하게 느껴지고, 이제 그걸로 끝이 아니라 거기에 요즘 세대들도 신나게 더 들을 수 있게 사운드도 훨씬 좋아.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의 걸그룹인 저고리 시스터즈.
목포의 눈물을 부른 이난영. 오빠는 풍각쟁이아이 박향림 등 당대 최고의 여가수로 구성된 5인조 그룹이다. 공연 당시 이들이 입은 저고리는 우리 민족의 혼을 표현한 상징적인 행위였다. 이들의 노래는 민족의 한을 대변했고 대한민국의 서름을 끌어안았다. 80년 전 조선 악극단에서 활동한 저고리 시스터즈. 오늘날 걸그룹의 문을 연 장본인이다.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라디오를 생산한 1959년 2009년 미국에 진출한 원더걸스보다 2012년 월드스타로 거듭난 싸이보다 무려 50년 전 아시아 최초 미국에 진출한 한국 걸그룹이 있었으니 1959년 미국의 유명 TV쇼인 에드 설리반 쇼에 출연한 김 시스터즈가 그 주인공. 검은고, 드럼 등 28개의 악기를 능숙히 다룰 수 있었으니 실로 놀라운 실력파라 하겠는데 이들은 작곡가 김혜성과 저고리 시스터즈의 이난영 사이에서 태어난 두 딸 숙자와 애자 그리고 조카 민자로 구성된 10대들로 공식 앨범까지 낸 첫 걸그룹이다. (1956년) 한국 최초의 뮤지컬 영화인 청춘 쌍곡선의 간호사로도 출연. 노래, 춤, 연기까지 3박자를 고루 갖춘 만능 엔터테이너의 모습을 보인다. 이후 1959년 미국으로 건너가 라스베이거스 등에서 마릴린 먼로, 프랭크 시나트라 등의 인기 스타들과 활동했다. 또한 미국, 한국, 대만에서 동시에 음반 발매를 했으며 미국에서 발매한 찰리 브라운은 빌보드 싱글 차트 7위까지 오르는 쾌거를 이룬다. 원조 한류 가수로 국위선양한 김 시스터즈. 해외 공연 당시 빠지지 않았던 아리랑. 이들은 전쟁 직후 침체된 사회 전반에 활기를 불어넣은 인물이다. 4대 대통령이었던 윤보선이 사임한 1962년 대한민국 가요계는 최초로 걸그룹 전성시대가 펼쳐지는데 1963년 미국 진출 이후의 걸그룹 김치캣이 등장. 걸그룹 대회 진출에 신호탄을 쏜다. 어려서부터 미 8군 무대에 활동한 윤복희는 팝의 거장 루이 암스토랑 눈에 발탁. 영국의 유명 매니저에게 캐스팅되었으며 4인조 걸그룹 코리아 키튼즈가 결성된다. 이후 1963년 영국 BBC 투나잇 쇼에 출연. 팝의 전설 비틀즈에게 애꿎은 굴욕을 남기는데 비틀즈가 부른 것보다 동양 여자애들 4명이 부른 게 더 좋았다고 갑자기 영국에서 유명해졌다고 말하시네요. 내려올 줄 모르는 인기의 윤복희는 현재까지도 배자되는 곡 여러 분을 불렀으며 우리는 현재 젊은이들 사이에서 옛 노래가 이어져 불리는 것을 쉽게 접할 수 있다. 이것이 레트로 아니겠는가? 이후 1950년대 말 음방울 자매를 시작으로 현 시스터즈, 정 시스터즈, 영 시스터즈, 이 시스터즈 등 자매형 그룹이 생겼으며
60년대와 70년대 전성기를 누린다. 현 시스터즈는 김명선, 김정혜, 현주로 이루어진 그룹으로 김시성이 2명이 있었으나 김 시스터즈와 구별짓기 위해 현 시스터즈로 이름 지었다. 현자 돌림으로 이름을 바꾸어 김명선은 우리가 잘 아는 가수 현미, 김정혜는 현애로 바꾸고 현주는 그대로의 이름을 사용했다. 맥과이어 시스터즈의 영향을 받은 이 시스터즈는 울릉도 트위스트를 히트시키며 1960년대의 상징으로 평가받는다. 뒤이어 잘나가는 이 시스터즈의 브레이크를 건 펄 시스터즈가 등장. 165cm의 늘씬한 키와 서구적인 몸매로 데뷔와 함께 온 국민의 이목을 집중시킨다. 이들은 사이키델릭 록으로 트로트에 도전하는데 록을 기반으로 한 커피 한 잔을 발표, 100만 장이 넘는 판매고를 기록, 데뷔하자마자 여성 듀엣 가수 최초, 가수왕에 등극할 뿐만 아니라 1970년대 미국 브로드웨이 쇼 프로그램에 출연, 한류 스타로도 입지를 다진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 많은 후배 가수들이 이들의 곡을 불러 레트로 음악의 좋은 본보기로 여전히 우리 곁에 있다. 그 후로 억압적, 보수적인 사회 분위기로 인해 몇 년간 걸그룹은 나오지 않았다. 박정희 사망 이후인 1983년 7월 임경희와 임성희로 이루어진 국보자매가 나오면서 그동안의 침묵이 깨졌는데 이후 1987년 이희정, 김정임, 우윤아로 이루어진 셋또래가 결성됐다. 그대를 사랑해, 그대 여기에, 그대의 전화 등 그대 시리즈로 인기를 끌었으나 1989년 2집을 낸 이후 종적을 감췄다. 셋또래의 멤버 중 이희정은 베이비복스의 이가희로 예명을 정한 뒤 아이돌 그룹으로서의 이미지를 위해 나이를 10살 낮추고 활동했으나 나중에 셋또래의 멤버였으며 1968년생임이 알려지면서 탈퇴했다. 이후 1997년 SES와 1998년 핑클이 등장하면서 걸그룹이 점차 인기를 끌었다. 특히 SES는 데뷔 이후 총 음반 판매량이 약 350만 장을 기록해 2015년 기준 소녀시대의 총 음반 판매량인 약 200만 장보다 150만 장 많은 수치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음반을 판 걸그룹으로 남아있다. 그뿐만 아니라 SES의 3집 약 78만 장 판매를 기록하여 여성 그룹 부문 단일 앨범 최다 판매 기록이란 역사를 썼다. 1999년 핑클은 여성 아이돌 그룹 최초로 가요대상을 수상한 그룹이다. 허나 SES와 핑클은 2000년대 초반 이후 활동이 없었고 다른 걸그룹들이 자리를 채웠다. 특히 2000년대 중반 니가 참 좋아로 데뷔한 4인조 걸그룹 주얼리가 슈퍼스타로 1위를 차지하며 대한민국 대표 걸그룹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또한 비슷한 시기에 데뷔한 천상지인은 2007년으로 한 번 더 OK로 1위를 차지하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최고의 실력파 걸그룹으로 자리 잡았다. 특히 천상지인은 걸그룹의 침체기였던 일본에서도 엄청난 성적을 내며 아시아 대표 걸그룹으로 자리매김했다. 잠시 주춤했던 걸그룹 팬클럽 역시 천상지의 팬클럽 샤플리가 10만 명 규모를 돌파하면서 후에 원더걸스의 원더풀, 카라의 카밀리아, 그리고 소녀시대의 소원 등 대형 걸그룹 팬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이상 걸그룹의 역사 속에서 현재까지 이어지는 레트로의 행보를 알아보았는데 앞으로도 시대 상황에 맞게 변하며 이어졌으면 하는 바이다. 다국적 팬 2만